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공교육을 거부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대안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죠. 바로 양업고등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윤병훈 신부가 최근 새로운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놀체인 양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윤병훈 이사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양업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또 놀체인 양업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양업이 들어가는데 어떤 뜻이 있는지, 그리고 또 놀체인 양업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놀체인 양업에서 그 양업을 붙인 것은 우리 양업고등학교의 그 양업은 고유명사 네. 그 최양업 신부님의 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펼치는 그런 교육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보통 명사를 써서 좋은 일, 좋은 일 또는 좋은 업적을 우리가 낳는 일 이렇게 해서 그냥 보통 명사로 쓰여지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놀체인 양업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럼 어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사회가 필요로 하고 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나 또는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나 그 원의가 대사회적으로 이런 대안교육의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경쟁 교육을 하고 또 경쟁에서 우리가 정형화된 그런 틀 속에서 자기를 그 높여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불안심이라든가 또는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학교나 또는 그 학원에서 네. 어떤 강요는 아니지만은 부모님이나 어떤 교사의 그 바람이 더 커서 아이들이 학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경쟁보다는 상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놀이를 통해서 체험케 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 이제 인성을 바른 인성으로 이렇게 길러낸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체험하고 하는 그런 그 학습 동력 그러니까 학원에서 강요되어서 또 간섭하에서 행하는 그런 외적 통제 방식의 그런 것 방법이 아니라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과 또는 독립성을 가지고서 이런 동력을 간직하도록 한다면 훨씬 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아주 미래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놀체인 양업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놀체인 양업이라는 말이 놀이를 통한 체험 중심의 인성학교, 양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5년 동안 천주교 청주교구에서 양업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15년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수준은 많이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최고로 높이는 그런 방법이 뭐겠느냐 이렇게 했을 적에 저희들이 특성화 그 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화 교육 과정은 주로 놀이입니다. 놀이인데 그 놀이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동력들이 굉장히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제 천주교
해서 이제 사제로서 은퇴를 하고 또 이제 교육계에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대사회가 이런 대안적인 교육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공유하면서 이런 교육 방법을 우리가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놀이를 통한 체험 중심의 교육. 사실 모두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육 모델이긴 한데요.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근데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하실 거예요. 네네. 그러나 저는 이미 선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경험, 놀이를 통해서 체험해서 우리의 인성을 바르게 길러준다는 이 체험은 어떤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놀체인 양업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과연 이것이 이상적인데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데 네. 우리가 학원을 가야 되고 학교에 남아서 오래도록 공부를 해서 학업 성취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놀려준다는 얘기는 상당히 우리의 교육 방법과 서로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적에 굉장히 그 방법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주도할 그런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그런 틀에서의 인재 양성과 그리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자기 삶의 주체로서의 동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밀어붙이는 그 파급력이라든가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저는 선경험자로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런 교사나 학부모들이 보았을 적에는 굉장히 동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경험을 가지고서 15년 동안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체인 양업 사회적 협동 조합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한데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첫 번째는 그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체험 교육. 또 하나는 부모 역할 교육. 또 하나는 교사 힐링 교육.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놀이와 체험을 시키려고 하면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부모나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나 교사들은 우리 교육의 철학을 함께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작업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규반과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행복지구 인성 그런 그 파트에서 이 프로젝트에 이제 응모를 해서 우리가 이제 따냈어요. 그래서 정규반하고 이제 특색반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오전과 오후에 학생들이 필요할 때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펼쳐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체인 양업 사회적 협동 조합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려면 윤 이사장님이 첫 주춧돌을 놓으셨던 양업고등학교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양업고등학교 설립을 하게 되셨나요? 이제 그 참 먼 얘기가 되는데 벌써 역사가 22년째를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설립을 준비할 적에 90년대 그 중반에 있었는데 그때 그 학교 밖의 학생 상황은 약 10만 명이 학교 밖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7년에 이제 IMF가 왔을 때에 그때 이제 이런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을 함으로써 약 한
12, 13만 명이나 이렇게 학교 밖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정부는 이 학교 밖의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적에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이제 교육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이면서 교육자로서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시대가 필요로 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적에 이것이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리 사제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적에 제가 이제 설립 동기를 우리가 이제 주교님이라든가 또는 교육감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아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게 이슈화되고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의 힘이 합해져서 이렇게 설립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양업고등학교가 대안학교의 성공적인 모델로 뭐 명성이 나 있지만요.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땠나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폐교된 학교를 우리가 얻어서 그곳에 학교를 다시 가동을 한다라면 쉽게 학교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막상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곳에서나 이렇게 거부를 당했죠. 그러면서 그 현수막의 그 거부 내용은 아주 굉장히 혐오감이 들 정도로 쓰레기장이 들어온다더니 인간 쓰레기 학교 웬 말이냐 이런 현수막을 걸었어요. 참 그런 것들을 볼 적에 참 자식을 기르고 교육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또는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그것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했어야 되는데 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되었을 적에 저희들은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옥산에 현재 자리 잡고 있는 학교터에서 이제 학교의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래서 옥산 참 옥이 묻힌 산 그다음에 거기 마을이 환일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참 그 이름답게 저희들을 이렇게 수용하게 됐구나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저희들이 극복을 했지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기 전에 정말 그 희망이 기쁨이 되는가 했는데 고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이사장님의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반듯하고 온순한 모범생이었을 것 같고 또 더구나 성장해서는 또 신부님이 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말썽쟁이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이들과 공감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아이들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아이들로 만든다는 거. 그다음에 자유를 방종으로 알면서 계속 어장을 놓는 그런 아이들. 그다음에 이런 교과서나 책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그 담배를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 참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명성이 높은 학교로 우리가 만들 것이냐. 그랬을 적에 참 저도 고민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어떤 교육 방법을 우리가 선정하면서 이 아이들과 저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랑머리, 빨강머리, 뭐 그냥 뽀더를 칠한 그런 하얀 머리 벌써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벌써 20년 전에는 그 학생들이 하고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어디서 찾으느냐면 저는 천주교 사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할 적에 어떻게 양성을 했는가 그랬을 적에 예수님은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그다음에 그 제자들의 수준은 그 어부 출신의 그런 수준들이고 또 세관장 출신 그런 그리고 이제 혁명다운도 있고
질이 상당히 낮았던 걸로 그렇게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낮은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는 것을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수준으로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결국은 아이들이 담배를 계속적으로 뭐 때와 장소도 없이 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담배꽁초 주워주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나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뽑아놓고서 그 갈릴리 호숫가의 그 평화로운 평야지대에서 그 제자들을 세워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를 바라다 보면서 자기를 보고 배우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삶을 보여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도를 계속적으로 높여 가더니만 당신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저 바보 예수님, 저 바보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가 충분히 저 학생들을 공감대로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산을 오를 적에는 평야지대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히말라야까지 쫙 올려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연결고리를 하면서 쫙 이 체험들이 모여졌을 적에 그 결집된 그 에너지, 뭐 성취감, 자신감,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뭐 여러 가지가 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창의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러면서 비전을 갖고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하면서 밀어붙이는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놀이체험 인성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동떨어진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교육 방법을 우리가 채택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줬더니 정말로 아이들이 공감하고 같이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들은 뭐 지금 현재의 교사들이나 또는 우리 사제들이 모범적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영역은 잘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는 학교인데 학업 성취도를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높일 수 있나? 그랬을 적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채택하게 되고 15년 동안 실행한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모범생이지만 그 바닥에 있는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저도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했지요.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놀체인 양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윤병훈 이사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놀체인 양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핵심이 놀이, 체험, 인성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 방식은 이미 양업고등학교에서 좀 검증된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학교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그 2년 동안은 저에게 계속 따졌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할 시간에 왜 계속 놀이만 하고 체험만 시키느냐. 그래서 저도 괴로웠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 이 학부모들의 그 마음은 학생들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창의성, 자기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 진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해준 학교입니다. 이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놀이를 통한 체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달라졌다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제자 하나를 제가 최근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 지금 뭐 하니? 대학은 어디 갔니? 그러니까
대학은 왜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는데 너는 왜 대학을 안 갔니? 그러니까 진로가 저는 다른데요. 꼭 대학을 가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했니? 벌써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벌써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그동안 뭐 했어? 그랬을 적에 아이가 그랬어요. 저는 호주에 가서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생활 언어를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영어를 마스터하고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서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국인도 없이 인도네시아 사람들만 있는데 저는 당당하게 그 주식회사 서핑을 차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서핑 강사로 잠시 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그래요. 인생은 서핑 아닙니까? 널빤지에 자기 몸을 우리가 얹어야 되고 그다음에 쓰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물에 처박혀야 되고 정작 서핑에서 일어나서 그 널빤지 위에서 일어나서 파도를 탈 적에는 수없이 처박힙니다. 그런 체험을 우리가 양학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제 미래가 상당히 밝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예. 아니 아이들의 그런 변화를 지켜보시면서요. 15년이란 세월을 또 양업고등학교에서 함께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추억 있으실까요? 뭐 산에 산악 등반을 하다가 그 산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다 보이더랍니다. 아래 계곡에 있을 적에는 바닥만 보였는데 산 꼭대기에 오르니까 온 천지가 다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면 신분 상승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산악 등반이 끝난 다음에 신부님 저 공부방 차려주세요. 저 새벽 4시까지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결국은 그 학생은 스카이 대학을 갔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 학력 수준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발성의 그 의지, 자기 주도성의 의지가 작동이 되니까 너 학원 가, 돈 내줬어. 이러면서 우리가 강제한다고 그러는 학업성 지도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노래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고 바른 인성이 쓴다. 그때서부터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이해들이 참 많습니다. 양업고등학교에 재직하시면서 겪었던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권을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책들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책은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어. 그래서 양업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냥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우리가 기록한 하나의 수기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초창기에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좀 또 제목이 또 개박해요. 너 맛집 몰래. 그런데 아이들이 등교 거부를 하고 그리고 그 어긋장을 놓을 적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항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인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그 강압적인 통제가 이 학생들한테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부정적인 그런 행동을 취할 적에 그 뜻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맛집 보시겠습니까? 제가 등교 거부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강제하는 것을 멈추겠습니까? 또 학교에 등교 거부를 하면서 선생님,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제가 한번 선생님 흔들어 될까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분명한 반항이라죠. 그래서 제가
아하, 우리 학생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게 부모 역할이나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학생들을 옹호하기 시작했고 대변인이 되어서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맛 좀 보시겠습니까? 부모님 맛 좀 보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발소리가 큰 아이들은 이제 벌써 10년이 훅 지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생기고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했다고 여기면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 이야기를 저희들이 썼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놀이체험 양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조가 될 수 있는 책을 썼는데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교사님들, 저희들 15년 동안에 이런 체험담들이 저를 교사로 만들고 스승으로 만들고 저를 사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저에게 큰 은인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4권을 썼어요. 천주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말고도요, 이 교육이나 의료, 사회복지 등 우리 사회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한다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 중에서 이 교육에 헌신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분명한 이유는 하느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저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놀체인 양업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혹은 종교적인 제한이 있는지 등 좀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죠. 저희들이 대사회적인 그런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댈 수 있는 데를 안 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평복으로 좀 갈아입고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로마 컬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그 종교적인 구분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 교육 또는 교사 힐링 교육,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청소년 교육. 그래서 이제 정규반하고 특색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색반은 도교육청에서 프로젝트를 응모해 가지고서 이제 시작과 끝을 1년 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이제 매주 이제 오프닝이 되면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또 학생들과 또 협의해서 그 시간대를 우리가 정해서 한 13명 내지 15명 정도의 규모의 그런 특색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규반은 약간의 그런 그 우리가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학생들은 정말로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흙에서도 체험을 하고 또는 숲에서도 체험을 하고 산에서도 체험을 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체험을 하고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하는 그런 또 그 정규반을 운영합니다. 대개 보면 저희들이 40명을 모집했는데 지금 한 11명 정도가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아지는 거니까 얼마나 모아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규반을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놀체인 양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윤병훈 이사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병훈 이사장이 생각하는 인재상은 행복한 인간이라고 합니다. 경쟁보다는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우리의 교육 발전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